네, 6.4 지방선거 아직은 좀 멀게 남았지만 정치권은 이미 본격적인 선거전에 나선 모습입니다. 네, 각 당은 필승 전략을 세우면서 머리를 맞대고 있고요. 후보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여야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놓고 설전도 벌이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시간 충남대 김종래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6.4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 또 이재호 의원이 개헌 얘기를 했는데 서청원 의원과 조금 충돌이 있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충돌이야 뭐 새누리당 중진들끼리 하는 거니까 저는 잘 뭐 거기에 이렇다 저렇다 드릴 말씀은 없고 다만 이재호 의원이 얘기한 개헌론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는 얘기하고 싶어요. 많은 언론이 또 많은 분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추가할 건 없으나 자, 권력을 집중할 거냐 분산할 거냐고 물으면은 아마 우리나라 초등학생부터 권력 나눠야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건 선악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권력을 누가 한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대 하더라도 그걸 지금부터 5달 후인 지방선거 때 해야 될 거냐 아니면 금년 하루로 그와 같은 식으로 권력 분산할 거냐고 물으면 그건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제 생각엔 아마 아니 그 방향이 옳지만 꼭 오래 해야 되는 거냐라는 건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금 뭐 국회의원들은 모르지만은 이 하우스 푸어나 지금 서민들 생활이 지금 엉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안 좋죠. 경제는 우리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저걸 해야 되느냐? 이재호 의원 말대로도 블랙홀인데.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북한은 옛날 북한이 아니에요. 장성택을 처단한 북한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지 모르지 모르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만 수십 년 동안 권력이 집중됐고 지금도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꼭 이 시점에 해야 되느냐는 거 나오면 저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찬성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그것까지도 또 혹시 논란이 있다 하더라도 난 개헌이 돈이 안 든다는 거는 얼마나 돈이 들어야 안 든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자, 공청회도 해야지, 국민투표도 해야지, 찬반 토론도 해야지, 또 개헌이 되면 그에 따라서 각 정부 부처라든가 몇 군데가 바뀔 때도 있고 그 문서도 많이 정리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관계 법령도 정비를 해야 될 겁니다. 글쎄 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야 이건 돈을 안 드는 개헌이라고 하는데 그건 저처럼 뭐 서민 입장에서는 잘 와닿지가 않네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지만. 그러니까 경제가 말이 아닌데 지금 무슨 개헌이냐 이런 얘기시고 이제 지방선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올해 접어들면서 확실하게 철도 파업 이런 부분들이 좀 일단락이 되고 나니까 지방선거로 분위기가 확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이미 벌써 움직임이 나와서 뭐 누구는 출마 선언을 하고 누구는 나는 안 나가지만 누구는 나가야 된다고 그러고 서로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고 뭐 짝짓기도 하고 뭐 여러 감론을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서 지금 문제는 새누리당, 민주당, 안철수 신당 이제 실전 대비에 나서는 모양새라고 봐야 되겠나요? 그렇죠. 이제 많이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때마다 또 언론은 보도를 하고 보도를 보면서 반응도 하고 요즘 뭐 안철수 의원만 해도 뭐 오늘은 광주 갔다 내일은 대구 갔다 하고 뭐 누구는 출마 선언하고 누구는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누구는 몸값 올린다고 또 얘기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실제로는. 여의도 분들은 머릿속에 되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교수님 언론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매번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당들의 이제 전략이 중요해지는 시점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글쎄 여기서 뭐 모든 전략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선거를 이렇게 지켜보면은 저건 지나놓고 보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었구나. 여기서 적이라는 건 이제 장애 요소라든가 극복해야 될 거는 이제 선거에서 승리한 분들도 그때 우리 내부가 이걸 좀 더 잘했으면 더 많은 격차로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후회되는 게 있고 지는 분들은 그걸 땅을 치고 후회하죠. 이제 말은 상대방 때문에 졌다고 하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자기에게 아는 사정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내가 무슨 뭐 여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대처를 할 건 아니고 내가 저쪽 진영이라면은 저걸
가장 중요한 건 밖에 있는 적이고 전술 전략이 아니라 내 내부엔 무엇이 적일까. 이걸 극복하면은 이걸 장애물을 돌파하면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적어도 한 가지씩은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렇지, 것들. 그렇지. 그걸 넘으면 거의 저 희망이 보인다 이거죠. 저 고비만 넘으면. 그럼 하나하나 좀 짚어보죠. 먼저. 네. 요즘 뭐 제일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좀 많이 뉴스를 새롭게 타고 있는 분이 안철수 의원입니다. 예. 제가 안철수 진영 속이라면 저는 뭐 가리키고 코치하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그쪽 사람 예를 들어 윤여준 씨라면은 뭐 가서 뭐 홍보 매끄럽게 해가면서 무슨 책산이 뭐냐 할 거 없고 단도직입적으로 해서 서울시장 출마하라고 그러겠어요. 안철수 의원 보고. 안철수 의원 박원순 보고. 시장 계신데? 아니 박원순 시장 계신 거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윤핵관은 지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뭘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 연대 같은 걸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박원순 시장에 대한 배려를. 지금 안 의원이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는 한 지금 기존 새누리당이나 민주당하고 연대하는 것은 이건 명분상은 말이 안 됩니다.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또 저도 여기 나와서 또 달리 해설도 하고 속삼도 분석하고 전망도 하겠지만은 명분이나 당이론적으로 봐서는 절대로 그건 연대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느냐? 안철수 의원 쪽에서 반 새누리당 기치를 걸었으면은 새누리당이 승리에 막는 쪽하고는 다 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새정치를 하면서 광주에 가서는 특히 호남의 지역주의를 잘못 활용하고 있는 당이 민주당이라고 하고 그렇겠죠. 대구에 가서는 대구의 기본 정신을 훼손하고 있는 당이 새누리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아가 이 두 당은 적대적 공생관계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당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이 민주당하고 연대를 한다. 어느 지역 어느 후보하고도 연대를 하면 그건 극단적으로 하면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새정치라는 브랜드는 그냥 삼성이나 현대처럼 브랜드로 쓴 것이지 내용은 새정치하고 상관이 없다 이거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박원순 의원은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렇죠. 그 민주당하고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반 한나라 비민주당을 표방하고 있는데 어떻게 민주당 세력하고 연대를 합니까? 새정치라는 큰 캐치프레이를 내건 상황에서는 어떠한 연대도 새정치의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비새정치적인 거죠. 구정치죠 그거는. 그렇게 됐을 경우 현실적으로는 민주당은 새정치라는 것 때문에 일종의 세탁 면죄부를 것이고 의원이 확보하지만 가령 이렇게 윤여준 씨 같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선거 본부에 있던 분이라든지 김효석 의원이라든지 이기환 의원 같이 거기를 나와서 이리 온 사람은 그거 황당한 일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군요. 그래 연대하고 새정치하고는 이론적으로는 절대 맞는 게 아닙니다. 야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수님 제가 궁금한 거는 교수님 말씀대로 정말 서울시장에 나온다면 안철수 의원이 근데 만약에 떨어졌어 패배했어 이렇게 되면은 이거 데미지가 클 텐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서 많은 논란을 불식시킬 게 새정치의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 뭐 할 게 아니라 내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에 나와서 박원순 시장하고 당당하게 겨루어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정도 아니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행정도 아니고 안철수식 새정치에 맞는 지방행정 서울시정은 이렇게 꾸미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하면 내용이 있는 내용이 없는데 국민이 지지하는 건 또 어떻게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불식이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랬을 경우 이겼으면은 대단한 효과가 있겠죠. 또 여기 서울에서 안철수 의원이 나오면 그 바람이 호남, 부산, 전국으로 아마 번질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아마 글이 다 몰려 있을 거예요. 졌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 가고자 하는 길이 뭔지는 분명히 보여지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에서도 몇 번 출마해서 떨어졌어요. 이번에 떨어졌다고 해서 정치 생명이 죽는다라는 건 아니고 지방선거에 나서서 자기 기치를 가지고 가는 게 낫지. 잘못해서 연대를 해서 뭐 어쩌고 하면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미 박원순 시장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뭐 안철수 의원이 직접 나오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내세울지 모르니까 나는 대통령 후보 나오지 않는다. 나는 서울시장 끝내면 제야로 돌아간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안 의원 보고서 나는 당신의 잠재적 경쟁자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군요. 그리고
정말로 윤여준 씨 말대로 대통령에게조차도 뜻이 없는 분이 안철수 의원이라면 그야말로 새정치를 가지고 중앙정치도 지방행정도 새정치에 맞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서울에서 심판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절대로 연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윤여준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겠다고 한 만큼 가능성은 있어 보일 수 있는 거네요. 글쎄 제가 전망까지 하는 내가 적이 내부에 있는데 돌파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면 승부의 방향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하고 안 하고야 자기네들 얘기했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치인에게 패배는 큰 상처이긴 합니다만 교수님 말씀대로 패배를 했어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김영삼 대통령도 패배했고 노무현 박근혜 대통령은 예선에서 패배한 분이에요. 그렇죠. 그걸 두려워하는 건 아닌 거죠. 패배가 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이제 민주당이 또 문제예요.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전략 잘 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략이라기보다는 정면 승부는 올인 전략입니다. 이거를 수십 년 묵은 장애물을 돌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얘기 아닙니까? 민주당에게는 좋은 여론조사가 있어요. 그걸 먼저 그렇습니다.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조선일보 신년 여론조사입니다. 자, 보여주시죠. 통일에 관한 여론조사입니다. 이 통일에 나만의 이득이 될 것인가, 이득이 될 것, 이득이 되지 않을 것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대별로 한번 통일을 어떻게 보나, 이건 전 국민이고, 자, 20대하고 30대는 통일에 대해서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이렇게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하고 달라요. 말하자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전쟁을 겪은 나이 든 세대들은 통일을 하지 않기를 원하고 젊은 사람들은 무조건 통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실제 조사해 보면은 젊은 세대는 정말로 통일을 원치 않는 사람이 많고 나이 든 세대가 맞는 우리의 생각하고는 막연한 생각하고 다른 견해가 나온다 이거죠. 왜 이렇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장성택 사건이 미친 영향이 큰 겁니다. 그저 아직 우리 젊은 세대에게는 핵무기보다도 장성택 처형 사건이 더 충격적으로 와닿을지 몰라요. 끔찍하고 잔인하고 무섭고. 그런데 거기 세력하고 내 돈을 들여가면 통일을 한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죠. 지금 젊은 사람들이 지금 청년 실업이 이러고 있는데 내가 왜 그 무서운 사람들하고 내 돈 들여가면 통일하냐는 이것이 옳든 그러든 현실일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도는 어떻게 되느냐. 20대에서 보면요. 새누리당 지지가 23%, 19.1%가 민주당, 안철수당이 40.8%예요. 2배가 넘습니다. 자, 민주당은 안철수당의 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30대는 22대 13대 44예요. 자, 젊은 세대로부터 민주당이 인기가 없어요. 나이 든 세대나 마찬가지로. 그런데 대개 우리가 보면은 재작년에 선거 때도 그랬습니다만 투표 시간을 연장하고 SNS를 어떻게 하고 해서 마치 민주당 사람들은 젊은 세대는 나의 집토끼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 아닌 원인이 여기 있는 거 중에 하나다 이거죠. 통일을 싫어하는 세대한테 자꾸 하고 있다요. 자,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죠. 민주당은 대북 노선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처럼 북한 노선을 갖고 있는 한 저기서 북한 노선을 저보고 정확하게 규명하라면 저도 모르겠으나 뭔가 좀 뜨뜻미지근하고 소극적이고 애매한 거. 명확하지 않은 것. 이런 거를 명백하게 하지 않는 한 젊은 세대로부터 지지를 받는다는 건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는 얘기다. 그 상징이 북한 인권법입니다. 그렇죠. 그러고 종북 모리하지만 가만히 멀쩡한 사람을 보고 모리하는 게 아니라 뭔가 자꾸지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그 프레임에 갇힐 수도 있다고 본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새누리당 수준으로 북한에 대해서 명백한 선을 그어야지 그것이 내부의 적이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젊은 세대도 나도 이 당을 지지할 수 있겠다 하지 지금처럼 되면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나 지지해야 될 걸로 보이는 젊은 세대들이 뜻이 진정한 꿈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호남에 대해서도 오조준하고 있다고 봅니다. 호남 유권자들의 진정한 뜻을 민주당 사람들은 오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왜 안철수 세력을 지지하는지에 대해서. 그 내부에 적은 민주당은 대북 노선을 명확히 해야 된다. 명확히 해야 된다. 그런 범위 내에서 남한에서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는 정면 승부를 어떻게 펼쳐야 합니까? 아마 새누리당이 지금 제일 힘든 정면 승부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이 예. 이번에 새누리당은 여러 가지로 봐서 선거가 굉장히 어렵게 돼 있는데 예. 아무리 어렵다고 소위 전략이라는 이름의 정치공학적 꽁수를 쓰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한우리당이 걸어야 될 승부는 무슨 기초의회를 없애느니 정당 공천이니 그런 제도적인 얘기를 지금 하면 누가 그걸 믿겠습니까? 네. 그건 원래 약속대로 하든지 하고 예. 지방 행정 개혁을 내세워야 됩니다. 지방행정개혁. 예, 지금 이렇게 지방 경영. 지금 현재의 지자체 살림살이를 뜯어고치는 걸 해야 된다. 자, 우리나라 공공부문 개혁한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공기업 수준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는 한번 보시죠. 이게 2002년도 통계인데 이 지방자치 총 빚이 27조예요. 시도가 19조고 평균 각 시도마다 충청남도지 서울 진해 시도마다 1조씩 빚이 있어요. 시군구마다 300m씩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오는 후보들마다 저는 여기는 다리를 놓고 저는 여기는 뭐라고 해서 전부 하겠다는 걸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잘못되어 있는 네. 거죠. 이해가. 내고장 살림을 내가 돈을 걷어서 내가 꾸려가는 게 지방자치의 권한과 책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용인시 호화청사 호화청사 있죠. 짓고. 어떻게 짓느냐. 중앙정부에서 끌어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국민은 이렇게 됩니다. 용인 시민은 네. 용인시 자치제의 일원이면서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중앙정부에서 가져오는 건 내 돈이 아닌 줄 알지만 다 내 돈이에요. 아니면 내 후손들의 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이번에 방만한 지방경영에서 빗줄이 됐다.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겠다. 뭘 안 하겠다는 걸 공약으로 해야 돼.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줄이고. 예. 그러면 지방 공무원들이나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정면 승부라는 거죠. 그게 정면 승부다. 그 지방행정 공무원들의 반발 때문에 하는 거는 꽁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면으로 내세워서 이제 토론 벌어져서 보십시오. 예. 각 지역보다 이제 토론이 후보들끼리 벌어질까 하면 거기서 뭐 민주주의가 쇠퇴했느니 불통이니 하고 논산시나 용인시에서 들을 때 그거하고 나하고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뭘 안 하겠다는 후보를 많이 내세워야 돼요. 이 빗줄이는 거, 청사진을. 그리고 상대방 보고 당신 그거 개발한다고 하면 당신 아들한테는 빚 얼마나 넘겨주는 거지. 이걸 이렇게 따져가야 된다. 근데 철도 파업도 어려울 정도면 예. 전 지방자치단체의 경영 방만을 줄이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만드는 건 엄청 어려울 겁니다. 예. 그러나 그거는 돈 안 들이고 하는 개헌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지 몰라요. 자,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세 그룹이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정면 승부를 하면서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면 승부하는 쪽이 이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